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여행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차박 캠핑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차박 캠핑하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만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세우면 그곳이 바로 캠핑장. 말로만 하면 굉장히 근사하고 낭만적인데 자칫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해수욕장에서 차박 캠핑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해수욕장에서 취사와 야영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아무 데서나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일명 불멍하는 분들 계신데 네.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차박하는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왔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잘 신경 써주셔야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가 더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어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비는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7도, 아산 26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충남 북부 내륙에, 밤에는 충남 남동 내륙에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절기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잘 먹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철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네. 그 대하 그 배달시켜서 먹었거든요. 배달시켜서요? 요즘에 네. 쪄서 직접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더라고요. 네. 참 살기 좋아졌는데 대하뿐만 아니라 전어 드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을 거예요. 전어도 좋고요. 저는 며칠 전에 밤을 쪄 먹었는데요.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고요. 예. 또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그 햇볕에 고추를 바싹 말리는 그 풍경. 그걸 생각하면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라고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윤기 나는 그 알밤 네. 그리고 말씀대로 빨간 고추를 말리는 풍경. 네. 이렇게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바람 솔솔 널 보니 가을이로구나 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가을이 느껴지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뭐 자.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 앞서 말씀하시던데. 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통했네요. 아니 말이에요. 어디 멀리서 찾을 게 뭐 있어요. 눈앞이 떡하니 보이네요. 가을 남자, 제가요? 추나. 아니 그 귀 좀 세워보세요. 배우 같아요. 네네. 추남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 남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네요. 이렇게 뭐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만날 수 있는 뭐 계절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예. 앞서도 요즘 같을 때 잘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렴한 가격에 어머니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소확행 맛집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물가 시대 5,000원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맛을 아는 진정한 고수들이 추천하는 소확행 맛집. 가성비가 엄청나죠. 이렇게 좋은 음식도 먹고 밥도 또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돈 남을라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맛집 속으로 떡주부 큐. 요즘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밥 사 먹기 힘든 시절이 됐습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부담 없이 끼니를 챙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분주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점심시간 앞두고 있어가지고 한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예전이었으면 뭐 이 시간에 뭐 줄을 서서들 기다리셨을 텐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한 60에서 70%는 좀 줄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었어도 맛과 함께 지킬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오는 손님들 방역 수칙도 칼같이 지킵니다. 이제 다른 데 가면 거의 7, 8천 원이 기본 가격인데 이제 여기는 요즘에 보기에는 좀 드문 가격대라서 뭐 누구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데서 어디 보면 눈치 보고 뭐 밥 더 달라고 해도 그렇고 근데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점심 한 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식당도 무인 시대입니다. 키오스크로 원하는 메뉴 주문하고 기다리면 끝. 이런 게 바로 비대면이죠.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는 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착한 가격에 비해 뚝배기 가득 담아내는 음식은 아주 듬뿍입니다. 주방장님이 손이 이렇게 크세요. 네. 주방장님이 저희 엄마신데 집에서도 음식 하실 때 듬뿍듬뿍 넣으시고 여기 식당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좀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가시면 힘이 더 나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바글바글 뚝배기에 매콤하고 푸짐한 양이 가득. 이거 1인분 맞아요?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가서 시컷 먹어요. 1인분만 딱 주는데도 햄도 많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야채나 그런 것도 푸짐하게 나와서 항상 만족하고 이제 집에 가요. 맛있는 밥은 영혼의 허기를 채워준다고 하죠. 우리가 꿈꾸는 소확행, 뭐 별거 있나요? 주머니 사정 고려하면서 맛과 영양까지 만점이라면 그게 바로 소확행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싸도 맛이 없으면 또 안 오는데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으니까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일석 몇 조예요? 한 3, 4조 되나 봐요. 어디 그뿐이냐고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저렴한 가격에 밥은 무한 리필. 다시 새로 한 판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눈치도 보일 것 같은데 말이죠. 미안한 생각 안 내세요? 사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부할 이유는 없죠. 기꺼이 따르리라. 아, 그럼요. 먹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네네. 먹을 만큼 먹겠습니다. 아, 반대일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네. 손이 큰 건 여기서도 증명됩니다. 맛보라고 내어준 음식이 무려 3가지. 어쩌면 이렇게 양념까지 쏙 배어 들어가지고 뚝배기 가득 맛과 정성이 넘치는데요. 아닌 말이에요. 5,000원 지폐 한 장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푸짐하게 담아주고 고마워서 눈물 나고 맛있어도 더하고. 코로나로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식사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소독 철저하죠? 가격 저렴하죠? 한 끼 든든하죠? 삼박자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우 배불러.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가요.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제 어려운 시국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두 번째 식당입니다. 테이블 몇 안 되지만 미식가들 사이에 소문난 곳이라는데요. 이 집도 뚝배기 열정입니다. 맛보지 않아도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느껴질 정도예요. 네, 국밥들 6,000원씩 하거든요. 요즘 그래요. 대부분. 네. 근데 여기는 4,500원이면서도 또 맛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찾습니다.
(5,000원의) 거스름돈도 생긴다는 건데요. 국밥은 물론이고 큼직한 부침개도 눈에 들어옵니다. 미리 붙여놓은 게 아니라 방금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아유, 말도 안 돼. 손님들 들이닥치고 바쁜 시간에 일일이 이거 하나를 다 붙인단 말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당연히 똑주부가 맛을 봤죠. 그런데 바삭 소리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붙여낸 게 예. 요것만 그냥 단품 메뉴로 내놔도 될 정도예요? 예. 매콤한 냄새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 똑주부 코를 자극하는 것이 있었으니 소리로 한 번, 냄새로 한 번,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아마 세상에 이거는 다 뭐야? 그냥 바글바글 저 끓는 모습 좀 봐. 묵은지 돼지 두루치기라고 엄청 맛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손맛 같은 맛이고 저희는 오면 이것만 먹어요. 이 밥상을 보면 예전에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왔을 때 군대 안에서 엄마가 그렇게 그리웠던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정말. 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17년 정도. 그리운 엄마 손맛을 소환시킨 이분. 작은 공간 몇 개 안 되는 테이블이지만 정으로 꽉 채웁니다. 이렇게 맛있다 얘기하는 그 비법을 알고 싶네요. 아니 좋은 재료 넣고요. 또 조미료도 안 넣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면은 다 맛있을 수가 있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라니요. 마치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하는 내용가처럼. 네. 그렇다면 그 비법 하나씩 들춰볼게요. 육수 빛깔이 흔히 보는 콩나물 국밥 육수하고는 좀 달라 보이시죠? 국물 맛도 그 깊은 맛이 다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늘 먹던 그 황태 콩나물국의 그 맛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일단은 뭐 구수한다고 하는 거에다가 배이는 게 그 콩나물의 시원함하고 또 다른 해물 시원한 맛. 한번 살펴보세요. 맛있는 것도 나올 거예요. 야, 나온다. 이게 웬일이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공죽을 넣고 있어요. 아주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래가지고 그 콩나물국의 시원함하고는 다른 해물 육수 맛이 또 배웠구나. 끝이 아니에요. 보리멸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디폴이 들어가고요. 또 얼큰한 맛을 위해서 고추씨에다가 이게 들어갑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는 또 뭐예요? 생보리를 사다가 볶았어요. 육수 끓이신다면서 지금 보리차 끓일 일이에요? 아니에요. 구수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고 있어요. 아 이걸 넣으면 좀 달라요? 예, 다르죠. 확실히 구수한 맛이 나죠. 이렇게 정성과 시간, 나만의 노하우가 어우러져서 장금이표 육수가 탄생하는데요. 요게 모든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반찬이며 음식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손수 가꾼 텃밭에서 수확해 온다고 하는데요. 유기농이라 믿을 수 있고요. 건강한 맛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수확행 아니겠어요? 이 쫀득한 호박꼬지에 묵은지를 척 걸쳐서 얹어 먹는 맛. 한데 어우러지는 식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돼지고기 말이에요. 완전히 그 쫄깃한 부위를 제대로. 아우 야, 뭐 자잘한 게 아니라 일단 큼직하니까 양념까지 쏙 빼가지고 이거 이렇게 먹을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3층 탑을 쌓게 되더라니까요. 아우 또 먹고 싶네요. 오늘 한 끼로 될 일이 아닌데 몇 날 며칠 두고 먹어도 될 만큼 욕심나는 맛이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육수에다가 묵은지하고 같이 하니까 좋은 재료에 하니 맛이 납니다. 집콕 시대, 원클릭 오더 시대, 수식어도 많은 포스트 코로나 시국입니다. 밥 한 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소확행일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어떠세요? 네. 야, 호박꼬
꼬지 넣고 그 묵은지에 돼지고기까지 그 차글차글 끓여낸 걸 보니까요. 그 흰밥에 그냥 탁 얹어 먹고 싶어지는데요. 네. 침 고여요. 네. 표정에서 아우, 진심이 정말 드러나죠. 먹고 네. 싶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 동죽 들어간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던데요. 야, 나만의 비법들이 총동원이 됐어요. 시원한 맛을 위해서 동죽 넣었죠. 거기다가 보리를 볶아서 넣으면 구수한 맛이 더해진다고. 예. 요 비법을 또 일러주시네요. 정말 이 텃밭에서 직접 가꿔서 이 채소들을 대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맞출 수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갔더니 고추 삭혀놓은 거, 또 백김치까지 찬들만 먹어도 아우 젓가락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나 몰라요. 거기다가 혼밥 시대예요. 예. 요즘 뭐 배달들 많이 시켜 먹고 어쩔 수 없어서도 혼자들 밥 즐기시는데 뭐 찜닭이며 뭐 닭볶음탕 어디 혼자서 시킬 수 있는 메뉴인가요? 요거를 내 밥상 앞에 딱 갖다 놓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니까요. 네. 아우, 좋죠. 예. 뭐 앞서 화면에서 이 맛있는 밤이 영혼의 허기까지 달래준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네. 맞는 말이죠. 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주는 소확행 맛집들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퀴즈에 목말라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의 그 허기를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목마르셨어요. 자, 지금부터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해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뜻하는 말인데요. 알맞은 거 뭘까요? 1번 감가상각비, 2번 나심비, 3번 가성비. 네. 자, 첫 번째 문제 좀 기분 좋게 노래 한 소절로 좀 힌트를 드리자면 네. 너에게로 또다시 이게 제 원래 목소리예요. 네. 진성. 네. 아니면 너에게로 또다시. 오. 예, 이거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 가성이잖아요. 가성도 그렇죠. 듣기가 좋은데요? 아, 더 좋아요? 네. 이게 웬일인지 가성이 더 좋다니 웬 네. 말인지. 예. 어머, 애써 예.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면서 가창력을 뽐내주시면 오늘 넉넉한 힌트 주셨어요. 네. 왜 진성과 가성이 나왔느냐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가성비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이죠.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네, 보기에 나온 나심비도 요즘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네. 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소비자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소비 형태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가성비 맛집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소확행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제철이라고 하네요. 입맛 돋우게 하는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가을에 제철을 맞은 청어과의 바다 물고기로 뼈가 연하고 부드러워서 뼈째로 회를 쳐서 먹거나 구워 먹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전어, 2번 조기, 3번 도루묵. 가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가을 이거잖아요. 예, 예. 뭐 구이로도 먹고 회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먹는데 전 개인적으로 회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야 뭐 가릴 게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다 먹죠. 있으면 다 먹죠. 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회로 먹든지 구워 먹든지. 아유, 아침부터 배고파지네요. 그러게요. 특히나 뭐 회로 하면 그 구수한 맛 느낄 수 있고 구워 먹으면 대가리까지 그냥 바짝바짝 씹어 먹는 그 재미로 이렇게 맛을 드신다고 하는데 정답 살펴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전어였습니다. 청어목, 청어과의 바다 물고기죠. 맛이 좋고 많이 잡히기 때문에 중요한 수산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가을에 특히 맛이 좋고요. 부위나 뼈회, 젓갈로도 요리해 먹습니다. 네. 전어를 고를 때 눈과 비늘을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눈알이 맑고 깨끗하면서
비늘이 이렇게 은빛으로 빛나는 게 신선한 전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추석에 선물로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상한액은 10만 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뭐 뉴스 기사로 좀 접하셨을 텐데 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 우리 농민들 또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잖아요.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그렇죠. 네.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요즘에 물가도 좀 비싼데 1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맞아, 좀 부족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좀 상한액을 뭐좀 올리지 않았을까. 네. 예, 이렇게 좀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X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와 방역 대책, 또 태풍 피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액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을 추석 명절 동안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 못하는 분들께 우리 지역 농산물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독감으로 잘 알려진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폐렴, 2번 인플루엔자, 3번 뇌수막염. 네. 이경림 씨는 그 SNS 하죠? 네,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지는. 하네요. 네. 근데 그 SNS 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네.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연관된 퀴즈 힌트가 아닐까. 예, 그래서 갑자기 좀 말씀드려봤어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인플루언서. 예. 정답과 연관이 확실히 있겠죠? 예, 예. 네. 자, 이번 문제 또한 뭐 힌트와 함께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인플루엔자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두통, 근육통과 같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죠. 전염성이 강하고요. 감기하고는 달리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네. 올해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가 확대됐는데요. 병원에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 내원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죠.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항상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제인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다를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후덥지근하다, 2번 후텁지근하다. 네.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네. 표준어는 맞는데 그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 쓸 때 그 느낌이 좀 다르죠. 그 어감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있어요. 건데요. 그런데 뭐 조금 답답한 정도인가요? 그런데 답답한 정도인데 막 좀 거센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답답하니까. 네, 조금 답답하니까 좀 부드럽게 나간다, 말이. 네, 좀 거세게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불쾌할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좀 부드럽게. 조금 답답하니까 좀 부드럽게 네. 많이 나간다. 예. 잘했겠어. 문제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가면서 살피신 것 같은데요. 글쎄, 두 개 다 맞는 표준어라고 하니까 더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고르셨는지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후덥지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음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번에 보기 드렸죠. 후텁지근하다는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를 뜻하는 유의어로 표준어긴 맞지만 둘은 의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그 똑주부 큐 이 소확행 맛집들 소개해 주셨는데 다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도 네. 또 뭐 하나 고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고르지 말고 정말 인상 깊었던 맛. 네, 골라주세요. 같은 말이네요. 아우, 오늘 진짜 여럿이 가서 딴 때 같으면 다 골고루 메뉴 시켜놓고 먹고 싶지만 요즘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뭘 하나 어떻게 골라? 그냥 하나씩 오늘 점심에 갑시다. 먹고 내일 저녁에 먹고 이렇게나 골라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요. 바람 솔솔 널 보니 가을이로구나인데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을하면 또 꽃도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네. 꽃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네. 강원도 춘천에 가면은 이 꽃과 식물을 키우는데 한평생 바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꽃을 보기만 해도 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그 주인공의 꽃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화원. 사시사철 푸르른데요. 화원 속 식물들을 돌보고 계신 신규문 사장님. 어린 시절부터 식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푸르름, 푸르름이라고 하는 식물에 끌렸던 것 같아요. 생명력 넘치는 식물의 매력에 반해 한평생 꽃과 식물과 함께한 신규문 사장님. 그의 꽃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화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꽃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피고 지는 꽃들 사이에서 애정 가득한 손길로 꽃들을 살피는 신규문 사장님.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일 먼저 그 원예 식물은 이제 그 선인장에 좀 끌리게 됐었어요. 강인하면서도 소박한 선인장의 매력에 빠져 원예를 시작한 사장님. 고등학교 시절 직접 유리 온실을 짓고 책을 보며 식물들에 대해 스스로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큰데요. 좀 더 배우고 전공을 제대로 해서 전문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후회되는 점이에요. 공부도 포기한 채 시작한 원예 사업. 자신만만하게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IMF가 찾아오고 교통사고까지 당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준 건 역시 식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할 적에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는 그 식물하고 많이 이렇게 교감을 좀 했던 것 같아.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겠죠. 식물 하우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없고 그러니까 폐물을 팔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석보다 선인장이라 그랬어요. 가족들도 말릴 수 없었던 그 열정. 50여 년 한 길을 걸어온 식물 사랑의 결실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화초들이 다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 예쁘게 잘 크고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꽃 가꾸기. 심규문 사장님은 원산지나 기후 같은 저마다의 생육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50년 전문가가 알려주는 분갈이 특강 들어볼까요?
깔망을 밑에다 이제 깔아주시고 이 구멍을 이렇게 흙이 빠지지 않게 굵은 그 마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 깊이를 맞춰서 먼저 밑에 배양토를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앉혀봐요. 분갈이 하는 거는 요 깊이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을 갖고 두드려 줘야 돼. 가볍게 다져지게끔 충분히 두드려 줘야 돼. 윗면에는 여기 굵은 마사라든가를 얹어줘서 깔끔하고 물이 주어도 흙이 튀지 않게 해줘요. 가볍게. 아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갈이 특강. 앞으로는 화분 분갈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심규문 사장이 푹 빠져있는 식물은 다름 아닌 수생식물. 어렸을 적부터 식물과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수생식물이 아주 그 애로점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깊은 물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거야. 생육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얕은 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화 능력이 좋은 수생식물들을 깊은 물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하고자 고민하다가 부력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력을 달아서 물에 일정 높이가 뜨게끔 해준 부력 화분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력 화분을 만들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력 화분은 물에 뜰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돼 생태 친화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부력 화분에 담아 시험 재배 중인데요. 버드나무, 부들, 연 등 잘 알려진 수생식물뿐 아니라 육상식물로 알려진 식물들도 시험 재배 중입니다. 이거는 물 칸나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칸나는 물에서도 생육을 잘 해요. 물 위에서 핀 빨간 꽃의 정체도 궁금한데요. 물 무궁화라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에서 자라는 무궁화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식물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벼가 맞습니다. 벼가 얼마나 물을 잘 정화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 정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분히 그 관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생식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심규문 사장님. 자랑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식물인지 아시겠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요? 여기 바로 그 유명한 그 나일 강가의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파피루스를 이렇게 보는 것도 신기한데 더욱 신기한 건 고라니도 파피루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고라니가 좋아하는 식물은 파피루스만이 아닙니다. 저 고라니가 물속에 빠지면서도 빠져 죽으면서도 이걸 뜯어먹는데요. 물배추는 특이하게도 뿌리만 잘라먹는다네요. 고라니가 얘는 또 이렇게 뿌리만 또 잘라먹어. 뿌리만. 와, 정말이네요. 신기하다. 끊어먹는 거야. 계속. 그런데 뭔가를 줍는 사장님. 아니, 사장님 뭘 그렇게 주우세요? 미꾸라지가. 미꾸라지요? 모기 유충이 생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놓는데 비가 와 튀어나온 미꾸라지들.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오는 것이 역시 미꾸라지가 맞네요. 수조로 다시 넣어주면서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호수가 많은 춘천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런 녹조를 방지해주고 그런 수상 경관도 멋지게 꾸며주고 토종 물고기들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보금자리가 돼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작은 변화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심규문 사장님. 새 잎이 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고 축 처진 잎이 생기를 되찾을 때 다시 힘을 낼 용기를 얻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식물의 매력. 심규문 사장님의 식물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초록의 싱그러운 식물들 잘 봤습니다. 네. 물 무궁화, 물배추, 파피루스까지.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식물들이 꽤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빛깔이 참 곱네요. 그러니까요. 꽃과 식물을 가꾸는데 일생을 바치신 신규문 사장님, 아무래도 아내의 내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젊다는 게 한 미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게 또 청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젊음을 아는 청년, 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1회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청년의 날 어떤 날인지 또 대전시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시청 청년정책과 이군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회 청년의 날 셋째 주,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이 청년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청년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말씀하거든요. 나이로 보면은 10대에서부터 30대, 좁게 말하면 20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법으로 우리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면은 19세에서 34세로 말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청년의 날이 2017년부터는 있었습니다. 네. 이제 법제화되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솔직하게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제화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다음에 그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올해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성대한 그 첫 번째 법제화된 행사로서 크게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네. 좀 이렇게 축소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군요. 네, 예. 참 코로나19가 여러모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연령대를 보니까 저와 김경섭 아나운서도 아직 청춘이죠. 청춘이죠. 네, 왜 웃으세요? 거짓말을 하려니까 자꾸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청년의 날을 제정하게 된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청년 기본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등으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네,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게 또 청년 기본법입니다. 그 청년 기본법 내용에 좀 그 담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고용 촉진,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창업, 능력 개발, 주거, 그다음에 그 문화 활동 등 청년의 권익을 위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좀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또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청년을 다루는 그런 위원들이 좀 많이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 위원회에서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청년을 두게 되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대전 전국에서 이 젊은 도시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행정안전부 7월 기준을 보니까 대전 시민의 평균 연령이 41.6세, 전국 평균이 43세니까 젊은 도시 맞죠? 네. 이렇게 전국에서 5번째로 젊은 도시 대전인데 전출 인구가 좀 많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예, 우리 대전시 인구가 한 147만 정도 됩니다. 예. 그중에 한 44만 5천 명 정도가 우리 청년 인구거든요. 예. 특별시 광역시로 봤을 때는 그 서울 다음으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좀 구별로 비우면 유성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로선 대전 서구가 제일 그다음 제일 인구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좀 요즘 청년의 순 전출자가 지금 좀 많이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한 연간 한 5천 명 정도, 요즘 최근 3년을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가 좀 전출을 하였습니다. 전출 지역을 보니까 서울, 세종, 그다음에 경기도로 많이 지금 전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직업, 가족,
그다음에 주택 문제로 좀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취업을 위해서 대전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럼 대전 지역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대전 청년 실업률은 좀 8%입니다. 예, 이제 실업 인구는 약 13,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국 평균이 9.7%이니까 광주, 인천 다음으로 조금 실업률이 좀 낮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률을 조금 보면은 44.2%이고요. 전국 평균이 42.7%이니까 고용률이 조금 평균에 했을 때는 좀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청년 고용률이 네. 생각보다 높은데 이 고용률이 높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대전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청년들이 그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 지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32개 사업에서 393억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취업 희망 카드, 코업, 청년 뉴 리더 양성 사업, 청년 희망 통장, 그다음에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청년 취업 희망 카드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그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대상을 좀 보면은요, 대전 거주 만 18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항목들 보면은요, 그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식비 등 직접적 구제 활동에 사용되는 것만 모두 가능하게 지금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취업 희망 카드 그러니까 1인당 월 50만 원인 거죠. 예, 50만 원. 네. 30만 원 동안 50만 원.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청춘 나들몽이나 청춘 두두두 같은 이런 공간들도 참 많은데 어떤 공간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역점적으로 좀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이 청춘 공간들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할 수 있도록 그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한 청춘 나들목은 대전 지하철역 그 1층, 지하 1층, 지하 3층에 지금 돼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청년 정책 정보, 거버넌스, 그다음에 여행을 위주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춘 너나들은 탐방동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는 독서와 그다음에 청년 역량 강화 위주의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청춘 두두두는 좀 뛰는 목소리 들리잖아요. 네. 그는 공연과 강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개관과 휴관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활용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네. 작년에는 1,000여 건이 넘는 그 대관 실적이 있었고 한 4만여 명의 청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관심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있어오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저기 운영 사업자를 저희들이 청년들을 지정해놨거든요. 그 얘기에 신청을 하면 이 시간을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청년이면 일단 방문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한 그 정주 요건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집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집이 중요한데 어떤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 일자리보다는 또 주거 문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청년 신혼 부부를 위해서 대전 드림타운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근로자를 위해서 청년 기숙사인 청년하우스를 바로 옆에 지금 거의 다 네모델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많이 피해를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동산 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의무 교육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리 그 대전시에서 그 안정적으로 좀 대전시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청년 임차 보증금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에 재직하는 미혼 청년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대전 시내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전세 월세 주택 임차자들에게 5천만 이내에 대출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인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6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27명이 혜택을 받고요. 2020년에는 450명에게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지원 대상을 보니까 이게 네. 대전에 연고를 둔 분들인데 그 연고를 둔 기간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건에 두게 되면은 많이 어려우니까 하여간 대전에만 주소를 두거나 대전에 학교를 다니거나 대전에 직장 해당 직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보다. 네. 좋은 정보를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도시가 젊어지려면요, 청년들의 관심, 이 정책 참여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그 대전 시소가 좀 있습니다. 좀 이 대전 시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전 시소 그러면 시소로 좀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제 시민과 소통하는 우리 정책 제안 플랫폼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시소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에 마주 보고서 있으면서 서로 다른 시점에 생각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쌍방향 소통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등록된 제안이 일정 기간,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부서가 검토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토론의 의제로 지정하고 또 그냥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의제로 돼 있으면 또 시장님 직접 와서 답변도 하는 그런 소통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제안하고 의견을 내주고 해서 이 청년 정책 사업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정책이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아주 그 소소한 그런 문제까지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한 예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또 정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장값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좀 대여해주는 그런 좀 사업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구직 청년 정장 대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주민 참여 예산에서 또 우리들이 또 하고 예산을 통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매우 인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대여 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좀 구직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상은 우리 대전 시민이면서 만 18세부터 이제 좀 39세까지, 이제 34도 좀 더 길죠. 39세까지 미취업 구직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그 청춘 광장이라서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대업자에 직접 가셔서 그냥 빌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경우에는 재킷, 브라우스, 그다음에 치마, 구두 이것을 다 할 수 있고 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재킷, 셔츠, 넥타이, 그다음에 바지, 벨트까지 이렇게 무료로 좀 대여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네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좀 하루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이내에만 갖다 주시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당에서 3일을 1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전시청 청년정책과 이군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가을비 소식이 있어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앞으로 내일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비는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는 충남 북부 내륙에, 밤에는 충남 남동 내륙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바람 솔솔 널 보니 가을이로구나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71번님, 맑은 가을 하늘에 우리 집 고추 말리고 있습니다. 하늘만 봐도 가을, 빨간 고추만 봐도 가을. 네. 색깔이 정말 예쁜 게 올 김장김치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고추 보니까 김장김치, 그렇죠? 네. 3336번님, 가을 제철에 맛볼 수 있는 알밤, 아침 등산길에 산밤을 한아름 주워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밤 풍경 보시고 가을을 느껴보세요. 탐스럽네요. 그래요. 네. 예, 또 등산길에 또 밤을 또 저렇게 많이 주워오셨는데 이거 정말 가족과 함께 아니면 또 이웃과 이렇게 나눠 드시면 더 맛있겠죠. 네. 8387번님. 작년 가을비가 내린 후 떨어진 낙엽이 정말 예뻐서 찍었습니다. 별이 내린 줄 알았어요. 어머, 표현이 너무 근사하네요. 와. 진짜 별처럼 보이네요. 네. 1078번님,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맑고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하늘만 봐도 든든한 계절 같아요. 그럼요. 네. 예. 6693번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가을이 왔다 싶습니다. 송편도 만들어봤는데 추석이 다가오는 게 실감납니다. 가을은 너무 짧아 조금은 아쉬운 계절이죠. 네. 벌써 만드셨어요? 부지런하십니다. 예. 8144번님, 저희 집 작은 텃밭에 있는 감나무인데요.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걸 보니 벌써 가을이네요. 나중에 아이들과 감을 따봐야겠어요. 네, 와. 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5114번님, 가을이로구나. 거리를 걷다가 발견한 국화.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 소확행입니다. 6178번님, 2년쯤 됐을까요? 안인산에서 맞이했던 가을입니다. 다시 이런 가을이 올까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가을 풍경 언제 봐도 참 사람 기분 좋게 만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 논산, 전통과 자연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종합당을 찾아가 보고요. 김대건 신부가 처음 성모 활동을 시작했던 강경성당, 그리고 강경 미린의 다리까지 세월이 스며 향기를 만들어가는 충남 논산으로 내일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네, 이제 슬슬 이 추석 명절 준비하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올해 이 코로나와 이 수해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가을 제철 임산물 대축제를 펼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65개 업체가 참가해서 반건시나 산양삼 같은 추석 선물 세트도 판매하고 제철 임산물도 250여 가지 정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명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 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적벽한 비밀의 섬 지코센터의 숙박권, 3대 정성 주식회사 신진수산의 맛김 선물 세트,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생명을 살리는 연구소 기업 최마의 에어맥 마스크를 드립니다.